관우가 조조 곁을 떠나 형 유비에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한 날,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차가웠어요. 관우는 두 부인이 탄 수레를 앞세우고 천천히 성문을 나섰지요. 등 뒤로는 조조의 커다란 성이 점점 작아졌고 앞에는 형님이 계신 먼 북쪽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관우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있었지요. 두 부인을 무사히 형님 곁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 그 하나였어요. 관문이란 예로부터 나라와 나라, 땅과 땅을 가르는 문턱이었지요. 그 문턱마다 지키는 장수가 있었고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지나갈 수 없었어요. 관우가 지나야 할 관문은 모두 5개였고 그 관문에는 6명의 이름난 장수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조조는 떠나는 것을 허락했지만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장수들이 많았거든요. 저마다 자기 공을 세우고 싶어 했으니까요. 관우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형에게 돌아가는 그 길에 자기 목숨을 아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적토마 위에 올라앉은 그의 모습은 늘 그렇듯 조용하고 단단했지요. 긴 수염은 바람에 펄럭이고 허리에는 청룡 언얼도라는 긴 칼이 걸려 있었어요. 갑옷 위에는 오랜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지요. 형님이 오래전에 주셨던 그가 평생 잊지 않는 옷이었어요. 길은 멀고 계절은 바뀌고 있었지요. 어느 날은 비가 내렸고 어느 날은 찬바람이 불었어요. 관우와 병사들은 지치지 않기 위해 천천히 쉬어가며 나아갔지요. 수레 속 두 부인의 편안함을 가장 먼저 생각했기에 결코 서두르지 않았어요. 첫 번째 관문에 닿았을 때 관문을 지키던 장수 공수가 길을 막아섰어요. 통행증이 없으면 지나갈 수 없다는 이유였지요. 관우는 정중히 사정을 설명했어요. 자신이 조조에게 허락을 받고 떠나는 길이며 수레 안에는 두 부인이 계시니 길을 열어달라고 청했지요. 하지만 공수는 끝내 듣지 않았어요. 관우처럼 유명한 장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며 오히려 칼을 뽑아 들고 덤벼들었지요. 관우는 긴 수염을 한번 쓸어내리며 조용히 적토마에 올랐어요. 싸우고 싶지는 않았지만 두 부인을 지키려면 길을 열어야 했거든요. 관우의 칼이 한번 번쩍이자 공수는 말 위에서 쓰러졌고 관문은 열렸지요. 관우는 공수의 시신 앞에 잠시 머리를 숙였어요. 같은 전쟁터의 장수끼리 서로를 베어야 하는 시대가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인지를 관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이 난세만 아니었다면 공수 같은 장수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관우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지요. 두 번째 관문에는 맹탄이라는 장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맹탄은 관우의 이름은 익히 들었지만 직접 상대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요. 유명한 관우를 자기가 꺾으면 이름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관우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맹탄은 창을 들고 앞을 막았어요. 길이 열리려면 결국 싸워야만 했지요. 관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수레 안에 두 부인이 놀라실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맹탄은 물러설 뜻이 없었고 관우는 마음을 가다듬은 뒤 적토마를 달렸어요. 청룡 언월도 한 번에 맹탄이 쓰러졌고 두 번째 관문도 조용히 열렸지요. 관우는 두 번째 관문을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하루에 두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야 했다는 사실이 관우처럼 마음이 깊은 사람에게는 가벼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수레 뒤에서 조용히 달리는 동안 관우의 눈빛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세 번째 관문은 한복이라는 장수가 지키고 있었어요. 한복 옆에는 변희라는 부하가 함께 있었지요. 두 사람은 관우를 보자 겉으로는 반가운 척했어요. 길을 열어드릴 테니 잠시 성 안에서 쉬어가시라 하고 말했지요. 관우는 그 말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너무 반가워하는 얼굴 뒤에는 종종 감춰진 뜻이 있거든요. 관우는 수레를 성 안에 들이지 않고 성 밖에서 쉬겠다고 정중히 대답했지요. 그러자 한복은 숨겨두었던 계획을 드러냈어요. 숲에 매복해두었던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지요. 갑자기 사방에서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관우는 재빨리 수레 앞으로 달려가 몸으로 화살을 막았지요. 날아오는 화살에 팔을 다쳤지만 그럼에도 수레를 지키며 길을 뚫었어요. 상처에서 피가 흘러 갑옷을 적셨지만 관우는 이를 악물고 말을 몰았지요. 변이를 먼저 베고 한복을 그 다음에 베어 길을 열었어요. 밤이 되어 관우가 상처를 치료할 때 수레 안에 두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지요. 자신들 때문에 이렇게 큰 상처를 입은 관우가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관우는 오히려 부인들을 위로했어요. 이 정도 상처는 금방 낫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라 하고요. 네 번째 관문에 이르렀을 때 관우는 몹시 지쳐 있었어요. 오랜 싸움과 먼 길이 몸을 고되게 했거든요.
팔의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았지요. 그곳을 지키던 왕식은 겉으로 관우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내어주며 하룻밤 쉬어가라고 권했지요. 하지만 관우는 조용히 그 마음을 받지 않았어요. 이상한 기운이 또 느껴졌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왕식은 밤중에 병사들을 시켜 관우의 숙소에 불을 지르려 했어요. 관우 일행은 한꺼번에 불태워 없앨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왕식 밑에 있던 호반이라는 병사가 그 계획을 미리 관우에게 몰래 알려주었어요. 호반은 관우의 사람됨을 존경했고 이런 사람을 속여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먼 발치에서 관우가 두 부인을 지키는 모습을 늘 보아온 호반은 그 따뜻한 마음에 저절로 감동하고 있었거든요. 관우는 호반에게 깊이 감사하며 조용히 두 부인을 깨워 술에 태웠어요. 그 밤 안에 관문을 빠져나왔지요. 뒤늦게 알아챈 왕식이 말을 몰아 쫓아왔지만 관우의 칼에 당해낼 수 없었어요. 네 번째 관문도 그렇게 열렸지요. 다섯 번째 관문에서도 장수 진기가 관우를 막았어요. 이제 관우는 너무 지쳐 있었지요. 팔의 상처는 낫지 않았고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마지막 관문만 넘으면 형 유비가 있는 땅에 들어설 수 있었어요. 관우는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진기에게 다가갔어요. 그동안의 모든 피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형님을 만날 생각만 했지요. 진기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관우의 칼이 한 번 움직이자 진기는 그대로 땅에 쓰러졌어요. 마지막 관문도 열린 것이지요. 관우는 관문 위에서 잠시 멀리 북쪽을 바라보았어요. 그곳 어딘가에 형님이 계시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수많은 장수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쩔 수 없이 배웠던 사람들. 미안한 마음이 가슴 한구석에 조용히 남았지요. 다섯 개의 관문, 6명의 장수. 사람들은 훗날 이것을 오간 참육장이라고 불렀어요. 다섯 관문을 지나며 6 장수를 베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관우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몇 사람을 이겼는지가 아니었어요. 두 부인을 무사히 모셨다는 것. 형님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뿐이었지요. 관우는 관문을 지날 때마다 싸움이 끝나면 수레 옆으로 달려가 두 부인의 안부를 먼저 살폈어요.
다치신 데는 없는지, 놀라신 것은 아닌지 조용한 목소리로 여쭈었지요. 수레 안의 두 부인은 그때마다 관우의 마음에 감사해하며 눈물을 훔치곤 했어요. 낮에는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가고 밤에는 수레 옆에서 조용히 밤을 지새웠지요. 관우가 깊이 잠드는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두 부인이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스스로 보초가 되어 자리를 지켰으니까요. 마침내 관우 일행은 넓은 강을 건너 형유비가 있다는 땅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바로 한참 동안 헤어져 있던 아우, 장비였어요. 장비는 깊은 산속에 숨어 지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관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온 것이었지요. 그러나 뜻밖에도 장비는 관우를 보자 반가워하기는커녕 창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관우가 영문을 모르고 당황하자 장비는 큰 소리로 꾸짖었지요. 형님은 조조 밑에서 잘 먹고 잘 지내다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우리를 보러 왔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장비는 관우가 조조와 한편이 된 줄 알고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관우는 당황했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대신 장비에게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왜 조조 곁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차분히 풀어놓았지요. 장비는 성격이 급했지만 귀가 막힌 사람은 아니었어요. 관우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눈빛이 조금씩 흔들렸지요. 하지만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는 법이에요. 장비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창을 내려놓지 않았지요. 마침 뒤따라오던 조조의 마지막 장수 하나가 관우를 쫓아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관우는 장비에게 자기 말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 장수를 쓰러뜨렸어요. 그 장면을 본 장비는 그제야 모든 오해를 풀었어요. 창을 내려놓고 관우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관우도 아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울었어요. 오랜 이별 끝에 재회였으니까요. 두 형제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얼마나 그리웠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지요. 그날 저녁 드디어 세 형제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유비와 관우와 장비, 복숭아 밭에서 손을 맞잡았던 그 세 사람이 수년 만에 다시 서로를 마주보게 된 것이지요. 말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유비는 두 아우의 손을 맞잡으며 조용히 말했지요. 우리가 다시 함께 있구나. 그거면 된 것이라고요. 관우의 낡은 두루마기는 먼 길에서 더 낡아 있었고 갑옷에는 오래된 핏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처음과 똑같은 마음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화롯불 옆에 둘러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동안 어느 이야기는 웃음이 되었고 어느 이야기는 눈물이 되었지요. 헤어져 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나누어야 할 마음도 많았어요. 두 부인도 유비를 다시 뵙고 울음을 그치지 못했지요. 관우가 5 관문을 지나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고마움을 끝내 말로 다 전할 수가 없었거든요. 관우가 5 관문을 지나 형에게 돌아온 이야기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어요. 그 이야기가 오래 남은 까닭은 단순히 관우의 무예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관우가 보여준 그 마음, 한 사람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마음 때문이지요. 돌아가는 길은 멀었고 앞을 막는 사람은 많았고 몸은 자주 지쳤어요. 하지만 관우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는 한 번도 걷지 않았지요. 마음의 나침반이 언제나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막는 것들이 자꾸만 나타날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말, 어려운 상황, 지치는 몸과 마음.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잠시 멈추고 어떤 사람은 아예 방향을 바꾸기도 하지요. 하지만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관문 하나를 지나고 또 하나를 지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 관문들을 넘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나다워지지요. 관문을 지나는 동안 생긴 상처들도 나중에는 훈장이 되고 관문 앞에서 흘린 땀방울도 나중에는 자부심이 돼요. 지금은 고단하게만 느껴져도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만든 소중한 조각이 되지요. 관우에게 형 유비는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관우는 어떤 관문 앞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지요. 우리에게도 각자의 중심이 있어요. 오래 기다려준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일일 수도 있고 나를 나답게 지켜주는 가치일 수도 있지요. 그 중심만 잊지 않으면 앞에 놓인 관문이 5개든 10개든 결국 하나씩 넘어가게 돼요. 넘어가는 동안은 힘들지만 도착한 뒤에는 지나온 관문들이 모두 나의 훈장이 되지요. 그리고 관문을 넘는 방법도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관문은 힘으로 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넘고, 어떤 관문은 지혜로 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넘지요. 상황마다 필요한 힘이 다르지만 그 모든 힘의 뿌리는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오늘 당신 앞에 어떤 관문이 놓여 있나요? 해야 할 일이 산처럼 쌓여 있을 수도 있고, 풀어야 할 문제가 앞을 막고 있을 수도 있지요. 당장은 막막해 보여도 괜찮아요. 관문은 한 번에 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차례로 지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관문을 지날 때는 무섭지요. 두 번째 관문을 지날 때는 여전히 두렵지만 조금 익숙해져요.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관문을 지나고 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강해져 있답니다. 관우가 낡은 두루마기를 걸친 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당신의 오늘의 한 걸음을 조용히 움직여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인지 잊지 않는다면 그 한 걸음이 결국 우리를 가장 가고 싶었던 그 자리로 데려다 줄 거예요. 오늘 밤 편안히 잠드세요. 당신의 5 관문을 응원하는 마음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함께 걸어가 줄 테니까요. 관우가 형님을 만난 그날 밤처럼 당신의 모든 관문 너머에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따뜻한 품이 있을 거예요. 이곳은 상상도서관입니다.